오늘은 저번에 제가 다뤘었던 SCHD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진짜 굉장히 20분 넘게 동안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영상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좀 영상을 압축을 해서 차라리 영상을 뭐 2개로 나누던지 3개로 나누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한 10분 내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CHD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SCHD는 제가 저번에도 영상을 남겼었는데 그때부터 주가도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좀 주가가 잘 오르고 있어요. 28.71달러까지 올랐고,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뭐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코덱스도 마찬가지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뭐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SCHD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투자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SCHD랑 얘랑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요거 투자하셔도 됩니다. 일단 SCHD 최근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르고 있고, 그리고 최대 주가 지난 뭐 한 10년간 주가를 보더라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SCHD는 매년마다 배당을 한 3.5% 정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한 3.5% 4% 더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투자하기 괜찮죠. 그리고 사실 SCHD 말고 스파이, 그러니까 뭐 S&P 500이나 QQQ, 나스닥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취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나스닥이나 S&P는 조금 상대적으로 빅테크 비중이 크죠.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뭐 아마존 뭐 이런 빅테크 비중이 큽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가 많이 못 오른 SCHD를 좀 노리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SCHD에 대한 배당주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취향에 따라서 S&P 500도 좋고 나스닥도 좋으니까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SCHD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당을 보시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한 3.4% 정도 됩니다. 요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SCHD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어떤 거냐면 요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은 요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들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5개만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비랑 시스코, 그리고 블랙락이랑 쉐브론, 홈디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뒤에 있는 뭐 버라이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UPS, 알트리아 요런 기업들 관련돼서는 뒤에서 한번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튼 SCHD는 요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알트리아 있고, 로키드 마틴 있고, 펩시코 있고, 파이자 있고, 뭐 블랙락 있고, 시스코 있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비 있고,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여기는 제약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테크 기업이고, 여기는 금융이고, 여기는 에너지, 여기는 부동산, 그리고 통신, 반도체, 그리고 여기는 배송, 뭐 요런 쪽이죠. 그래서 빅테크도 있기는 한데 빅테크보다는 조금 금융이랑 여기는 제약, 그러니까 제약이랑 금융, 에너지, 부동산 이런 쪽으로 좀 치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경기를 타는 종목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뭐 코카콜라도 들어가 있고, 암젠, 에브비, US 뱅코프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너지, 그리고 뭐 킴벌리 클락과 같은 필수 소비재 이런 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포드도 들어가 있고, 뭐 M&T 뱅코프와 같은 뭐 금융주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CHD를 투자하실 때는 단순히 뭐 배당이 얼마나 주고 그리고 주가가 얼만큼 오른다라고 해서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요 들어가 있는 종목들, 요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5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에 앞서서 트럼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스닥도 많이 오르는 게 트럼프 트레이딩 요런 영향도 좀 있기도 하죠. 그래서 SCHD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고 좀 안 좋은 종목도 있거든요. 그 종목들 관련돼서 한번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섹터별로 말씀드릴게요. SCHD는 금융 섹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파이낸셜 금융 섹터는 최근 들어서 좋죠. 왜냐하면 금융도 트럼프가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당연히 금융 쪽도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 JP모건 체이스나 시티그룹 여러 가지 금융주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SCHD에 들어가 있는 다른 금융주들, 대표적으로 블랙락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뒤에서 보면 지방은행들인 US 뱅크오프나 M&T 뱅크 코프나 이런 쪽으로도 좀 좋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종목들, 세부적으로는 모를지라도 이렇게 전체적인 섹터 관련돼서도 좀 어느 정도 알면 흐름을 좀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금융주들이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는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쪽으로 조금 친환경이 아니고 친화적인 석유화학 쪽으로 친화적인 대통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좀 수급이 최근 들어서는 괜찮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도 당연하죠. 테크 관련돼서도 규제를 막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안 좋죠. 약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해이론자 이런 사람들이 지명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헬스케어는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면 모기지 금리도 따라 오르죠. 그러면 부동산도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서는 이제 하나하나 첫 번째 BMI 브리스톨 마일스 스퀘입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브리스톨 마일스 스퀘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근데 또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헬스케어는 최근 들어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약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해이론자가 지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화이자도 주가가 안 좋고 존슨앤존슨도 주가가 안 좋고 암제는 안 좋고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이 안 좋아요. 근데 브리스톨 마일스 스퀘입 같은 경우도 요거는 다들 아시죠? 요거도 제약주예요. 저번에 SCHD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브리스톨 마일스 스퀘입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약주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번 영상을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브리스톨 마일스 스퀘입은 다른 제약주들이랑 다르게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화이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제약주들 공통점이긴 한데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이 만료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경쟁 심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브리스톨 마일스 스퀘입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4.15%나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하나로 따지면 한 150조 정도 되죠. SK 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브리스톨 마일스 스퀘입의 최근 영업이익을 보시면 지난 10년간 영업이익이 거의 그냥 옆으로 횡보하다시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어찌 보면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죠. 배당을 많이 주는 좀 안정적인 가치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주들이 최근에 안 좋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트럼프가 뭐 약가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키우고 있기도 하죠. 요것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제약주들이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브리스톨 마일스 스퀘입뿐만이 아니라 머크랑 암젠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주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 만료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야 정상인데 브리스톨 마일스 스퀘입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왜 올랐냐? 당연히 이 모든 것을 만회하는 거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최근 들어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때 보면 실적이 좀 뭐 매출도 어닝 서프라이즈 한 5.68% 잘 나왔고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실적에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요때도 어닝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확 튀었죠. 요때도 어닝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잘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모든 거를 커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뭐 당연히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융주들 주가가 좋아요. 블랙락도 당연히 지금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락의 역대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주가가 쭉 오르고 있어요. 블랙락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이 한 2% 정도 나옵니다.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2기 최대 수혜주는 금융주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락이 어떤 기업인지는 다들 아시겠죠? 우리 ETF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iShares라고 적혀져 있는 요 ETF가 블랙락이 출시한 ETF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주식보다는 ETF로 투자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나스닥, 뭐 QQQ나 SPY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는 SCH도 다 ETF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ETF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유명한 ETF가 많아요. EEM 요거 유명하죠. 그리고 IVV 요거도 많이 투자하시고 EWY 요거도 투자 많이 하십니다. EWY는 우리나라 ETF입니다.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죠. 그러다 보니까 ETF 시장은 저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시스코입니다. 시스코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시스코도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냐?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트레이딩이 좀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관련돼서 빅테크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AI 혁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스코 같은 경우는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거는 2001년도 닷컴 버블 때입니다. 그때는 시스코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인터넷이 발명되고 시스코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전저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막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냐? 실적이 좋은 건 사실 아니에요. 실적은 원래 꾸준히 올라가는데 최근 실적은 좀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은데도 왜 이렇게 시스코 주가가 좋냐? 이거는 시스코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시스코는 과거에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라우터 그러니까 인터넷에 길을 좀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인터넷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인터넷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장치를 만들어주는 기업인데 근데 최근 들어서 시스코는 좀 사업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드웨어 네트워크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쪽으로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이랑 AI랑 클라우드랑 콜라보레이션 서비스 이런 쪽으로 점점 더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드는 비용은 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지만 AI가 붙으면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시스코도 이쪽으로 좀 잘하고 있기도 하고 클라우드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좋은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런 영향 때문에 좀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좀 있죠. 그리고 배당도 시스코는 많이 주는 편입니다. 빅테크 치고는.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면 거의 삼성전자 수준 정도로 높아요. 삼성전자보다 높은 것 같기도 한데 곱하기 1,400원 하면 되죠. 여기서 한번 그거는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쉐브론입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좋아요. 쉐브론 주가가 왜 좋냐? 요것도 트럼프를 생각하시면 사실상 쉐브론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글로 번역된 보고서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섹터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를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너지가 어찌 보면 좋겠죠. 화석연료 쪽으로 트럼프가 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쉐브론의 역대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옆으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빌빌대고 있기는 해요. 완전 최근으로 따지면 오르고 있긴 한데 지난 한 1년, 2년간은 그래도 좀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중동 전쟁도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아무래도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좀 떨어지면 쉐브론 같은 기업들도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요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트럼프 트레이딩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많이 줘요. 쉐브론은 참고로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근데 꾸준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쉐브론과 같은 미국 석유 회사들은 트럼프의 근데 이거는 좀 웃기긴 한데 석유 회사들이 IRA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IRA를 반대했었다가 요거를 다시 보존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석유 회사들은 IRA에 대해서 수혜를 받기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지금 탄소 포집 기술이나 그러니까 CCUS 기술이라고 하죠.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앤 스토리지. 그러니까 탄소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리고 탄소를 보관한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인프라를 눌리려고 노력 많이 하는 기업들이 쉐브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투자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보존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슨모빌이랑 쉐브론은 IRA상 세액공제를 통해서 지급된 보조금으로 탄소 포집이나 수소나 바이오 연료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총 300억 달러, 한화로 하면 4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요거를 없애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쉐브론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인 홈디팟입니다. 홈디포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좋다가 조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디포도 우리가 정확히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요게 속해져 있는 섹터를 아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홈디포가 어떤 기업이죠? 일단 주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주가는 진짜 미쳤죠?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전자 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홈디포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기업입니다. 배당 수익률 많이 주고요. 홈디포가 어떤 기업이냐? 홈디포는 대표적으로 주택 개량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요거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 요런 거 파는 기업이에요. 미국인들은 집에 뭐 이렇게 게러지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이렇게 뭐 트럭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공구 꺼내서 뭐 집을 개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잔디 깎고 그리고 뭐 망치 들고 직접 집 수리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이 홈디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 꾸준히 올라가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아요. 이거는 당연히 고금리에 대한 영향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워낙 높기도 하고 트럼프 이후로 금리가 또 한 번 더 미국채 금리가 또 오르기도 했었죠. 감세 그리고 관세 정책 때문에 금리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도 당연히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주택 착공 건수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 시장이 안 좋으면 홈디포와 같은 기업들도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최근 들어서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SCHD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5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좀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그래도 차근차근히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